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글배우 즈음.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힘듦이 찾아왔다면 자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힘듦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픔에서 당장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픔에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노력을 통해 좋아질 수 있다면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찾아온 어쩔 수 없는 힘듦은 이미 노력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뒤에 당장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찾아온 힘듦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아픔을 당장 극복하려 하지 말고 아픔을 잠시 받아들여 보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지만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했던 예쁜 열매의 순간이 맺어지지 않은 지금은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열릴 열매의 순간을 기다려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홀로 아파했던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에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책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행동을 계속하며 자책하는 일과 지금 힘든 마음에서 괜찮아지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일을 자책을 멈춘다고 당장 마음이 괜찮아지지는 않겠지만 아픔이 시간을 따라 당신 곁을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자책하며 아픔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 바라본 아픔에서 잠시 벗어나 매일 아파해온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매일 아파해온 나를 가볍게 바라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다고 당장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힘듦이 찾아왔다면 또 어느 날 예고 없이 힘듦이 당신 곁을 떠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슬퍼 마세요. 그때까지 너무 자책 마세요. 나를 위한 시간. 외로워도 혼자가 되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분간은 약속을 잡지 않고 내가 왜 불안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을 만나 바쁘게 사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면 결국 다시 공허해지고 나를 위해 정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채워보는 일이다. 심각한 무기력의 상태. 심각한 무기력의 상태는 좋아하는 게 없어 무기력해진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조차도 하기 싫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쉬고 난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금은 지쳐서도 아니고 좋아하는 게 없어서도 아닌 지금은 많이 외로워서일 수 있습니다. 많이 외로워지면 무기력해집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나의 지쳐있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나의 속상함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 같은 기분.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관객석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연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홀로 공연을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삶에서 가장 큰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 순간 가장 큰 무기력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에 가꾸고 싶은 나무를 찾아 가꿔보세요. 여기서 나무란 그냥 바라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나무를 가꾸다 보면 분명 어느 날 누군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신이 외로웠던 일도, 나무를 가꿨던 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할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앞으로의 삶의 무대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 무기력해서 벗어날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첫째,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한다는 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싸운 상태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크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화를 낸다면
평소에 말을 아무리 예쁘고 부드럽게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다투게만 되기 때문에 다툼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스스로 삶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꿈이 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없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없다면 상대와 반대로 당신에게 꿈이 있다면 상대방과 당신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에 솟는 시간을 자주 서운해하고 당신이 꿈을 위해 노력하느라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그건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가 먼저 찾으려고 하고 바뀌려는 사람입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를 무조건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먼저 찾아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보기 좋은 무언가를 가졌다 해도 결국 거짓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데 능숙하며 그렇기에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속이며 당신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나약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째,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인정하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자주 답답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거나 내 모습의 일부만을 좋아하고 나머지를 바꾸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모습보다 내가 바뀌었을 때의 모습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뀌게 되면 나를 많이 좋아해 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기에 당신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계속 바뀌길 원하며 당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힘든지 살피고 그 마음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섯째,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기다리거나 주거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무언가 바라는 걸 상대가 해줘야만 당신의 사랑이 완성된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 일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겠지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요하는 건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며 당신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조율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지만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추억과 온기를 내게 선물해 줍니다. 사랑은 많은 이해와 배려와 믿음이 필요하기에 어쩌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좋은 향기와 좋은 미소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보는 일. 사랑은 오랜 시간 곁에 있어주는 일. 사랑은 같이 울어주는 일. 사랑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사랑은 가만히 안아주는 일. 사랑은 눈이 오면 같이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비가 오면 같이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듣고 날씨가 좋은 날엔 같이 손을 잡고 걷는 일. 사랑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다고 자주 말해주는 일. 사랑은 두 사람의 시간을
하나의 예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일. 사랑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는 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희생이 되고, 희생은 바램을 만듭니다. 바램이 지속되면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지속되면 관계가 편안하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깨질까봐, 떠날까봐. 그러나 기억하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도 남게 될 관계는 남게 되고, 많은 것을 줘도 떠날 관계는 떠나게 됩니다. 봄이 아는 지인이 10년간 봄이라는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워낙 봄이를 좋아해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씩 봄이를 묶어두고 다녀오면 어딜 갔다가 오는 걸 아는지 봄이는 짖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얌전히 눈만 말똥말똥 뜨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오거나 밖에서 안 좋은 일로 속상한 채 들어오면 봄이는 항상 집 앞까지 나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속상한 일도 지친 마음도 녹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었고 급하게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필 그날이 봄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입양 보내는 날 봄이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봄이야, 그동안 항상 기다려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돌아오는 길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기다려도 못 돌아올 것 같아. 미안해 봄이야. 이제는 나 기다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지만 기다림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과 마지막에는 이별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에 사랑했던 것과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은 더없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1분이라도 빨리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중요한 일이 남았더라도 이별의 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조금 더 자주 보고, 조금 더 자주 얘기 나누고,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나중에 당신이 떠나게 돼도 남은 한 사람은 당신과의 많은 따뜻한 일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보미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글배우 즈음.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힘듦이 찾아왔다면 자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힘듦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픔에서 당장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픔에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노력을 통해 좋아질 수 있다면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찾아온 어쩔 수 없는 힘듦은 이미 노력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뒤에 당장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찾아온 힘듦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아픔을 당장 극복하려 하지 말고 아픔을 잠시 받아들여 보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지만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했던 예쁜 열매의 순간이 맺어지지 않은 지금은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열릴 열매의 순간을 기다려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홀로 아파했던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에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책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행동을 계속하며 자책하는 일과 지금 힘든 마음에서 괜찮아지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일을 자책을 멈춘다고 당장 마음이 괜찮아지지는 않겠지만 아픔이 시간을 따라 당신 곁을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자책하며 아픔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 바라본 아픔에서 잠시 벗어나 매일 아파해온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매일 아파해온 나를 가볍게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다고 당장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힘듦이 찾아왔다면 또 어느 날 예고 없이 힘듦이 당신 곁을 떠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슬퍼 마세요. 그때까지 너무 자책 마세요. 나를 위한 시간. 외로워도 혼자가 되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분간은 약속을 잡지 않고 내가 왜 불안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을 만나 바쁘게 사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래면 결국 다시 공허해지고 나를 위해 정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채워보는 일이다. 심각한 무기력의 상태. 심각한 무기력의 상태는 좋아하는 게 없어 무기력해진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조차도 하기 싫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쉬고 난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금은 지쳐서도 아니고 좋아하는 게 없어서도 아닌 지금은 많이 외로워서일 수 있습니다. 많이 외로워지면 무기력해집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나의 지쳐있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나의 속상함을 알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 같은 기분.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관객석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연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홀로 공연을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삶에서 가장 큰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 순간 가장 큰 무기력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에 가꾸고 싶은 나무를 찾아 가꿔보세요. 여기서 나무란 그냥 바라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나무를 가꾸다 보면 분명 어느 날 누군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신이 외로웠던 일도, 나무를 가꿨던 일도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할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앞으로의 삶의 무대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 무기력해서 벗어날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첫째,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한다는 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싸운 상태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크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화를 낸다면 평소에 말을 아무리 예쁘고 부드럽게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다투게만 되기 때문에 다툼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스스로 삶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꿈이 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없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없다면 상대와 반대로 당신에게 꿈이 있다면 상대방과 당신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에 솟는 시간을 자주 서운해하고 당신이 꿈을 위해 노력하느라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그건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가 먼저 찾으려고 하고 바뀌려는 사람입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를 무조건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먼저 찾아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보기 좋은 무언가를 가졌다 해도 결국 거짓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데 능숙하며 그렇기에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속이며 당신에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나약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째,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인정하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자주 답답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거나 내 모습의 일부만을 좋아하고 나머지를 바꾸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모습보다 내가 바뀌었을 때의 모습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뀌게 되면 나를 많이 좋아해 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기에 당신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계속 바뀌길 원하며 당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힘든지 살피고 그 마음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섯째,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기다리거나 주거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무언가 바라는 걸 상대가 해줘야만 당신의 사랑이 완성된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그 일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겠지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요하는 건 내 마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며 당신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조율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지만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추억과 온기를 내게 선물해 줍니다. 사랑은 많은 이해와 배려와 믿음이 필요하기에 어쩌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좋은 향기와 좋은 미소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보는 일. 사랑은 오랜 시간 곁에 있어주는 일. 사랑은 같이 울어주는 일.
사랑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사랑은 가만히 안아주는 일. 사랑은 눈이 오면 같이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비가 오면 같이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듣고, 날씨가 좋은 날엔 같이 손을 잡고 걷는 일. 사랑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맙다고 자주 말해주는 일. 사랑은 두 사람의 시간을 하나의 예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일. 사랑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는 일.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희생이 되고, 희생은 바램을 만듭니다. 바램이 지속되면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지속되면 관계가 편안하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깨질까봐, 떠날까봐. 그러나 기억하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도 남게 될 관계는 남게 되고, 많은 것을 줘도 떠날 관계는 떠나게 됩니다. 봄이 아는 지인이 10년간 봄이라는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워낙 봄이를 좋아해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씩 봄이를 묶어두고 다녀오면 어딜 갔다가 오는 걸 아는지 봄이는 짖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얌전히 눈만 말똥말똥 뜨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오거나 밖에서 안 좋은 일로 속상한 채 들어오면 봄이는 항상 집 앞까지 나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속상한 일도 지친 마음도 녹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었고 급하게 입양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필 그날이 봄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입양 보내는 날 봄이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봄이야, 그동안 항상 기다려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돌아오는 길이 쓸쓸하고 외롭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기다려도 못 돌아올 것 같아. 미안해, 봄이야. 이제는 나 기다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지만 기다림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과 마지막에는 이별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에
사랑했던 것과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은 더없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1분이라도 빨리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중요한 일이 남았더라도 이별의 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조금 더 자주 보고 조금 더 자주 얘기 나누고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나중에 당신이 떠나게 돼도 남은 한 사람은 당신과의 많은 따뜻한 일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봄이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